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도 있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데 뭐 의총 발언은 가능한 한 비대위원장 대표는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와 주로 의총에서는 원내 대책에 관한 수기와 그걸 전반적으로 의논하는 자리인데 대표가 뻔뻔히 나와서 또 거들고 하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안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개정법률안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법률에 관한 문제예요. 이걸 택도 없이 지금 현재 점점 키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 정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때 또 한마디 거들면 또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꽉 막히지 않나. 정말 대통령 걱정됩니다. 참 걱정돼요. 이 상황이 무척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또 혹시 저 돌발 영상에 나갈까봐 이 준비, 그러지 않아도 준비는 늘 합니다. 이런 경우를 해서 꼭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그럴 때 배배해가지고 준비된 거 있겠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담화가 아니라 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유신 독재를 연상시키는 역주행의 극치였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야당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고 5년간 지긋지긋한 거 좀 끝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날 때 덮어놓고 만나서 사진 찍고 밥 먹고 이런 의례적인 거를 왜 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언제든지 냈어요. 하나는 야당을 대등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 초청하라. 그렇게 되면 저도 참석은 물론이고 내가 또 초청할게. 둘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라. 이게 아젠다가 없이 만나가지고 뭘 하냐 말이야. 지난번에 느닷없이 일방적인 통보, 그냥 몇 시에 내일 만납시다. 당장 오늘 저녁에 만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뭐 안 된다. 이 문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한다. 민생 안보에 관한 거면 내가 언제든지 쾌히 내가 먼저 제안해서 만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잖냐. 정부 조직법 개정 법률 안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놓고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합의가 막 진행 중인데 여기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영수들이 대통령과 대표라는 사람이 우주할 자주하려면 국회는 뭐가 되고 여야 합의 뭐가 되는가. 이건 옛날 국회 정치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거절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회담을 거부했다. 이러한 몰상식하기 그점은 전부 흠모했던 일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가 사과회담을 할 때도 미리 4시간 5시간 전에 이런 제안을 우리가 합니다 라고 통보했어요. 여기 다 기획장이 다 있습니다. 기술실장이 또 사무총장이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예법에 다 갖춰가지고. 이건 뭐 예의도 아니고 더 무서운 건 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국회의 무시고 입법권이 무시고 상권 분립에 무시고 민주정치의 무시해. 이걸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이거. 말을 시작하면 막 나는 방언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는 거예요. 이거 막 시작하면 다시 원고로 돌아갑니다. 정부 조직법 개편은 전적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개입할 수도 개입할 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감나라 변화라 하는 건
국회를 청와대 시인회나 통법으로 전락시키는 조사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박근혜 정부가 그 어떤 협박과 압력을 가해도 국회 입법권은 꼭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MB 정권 5년 동안 권력에 장악당한 언론의 폐해, 우리 국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방송 장악 가능성을 단 1%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뜻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할 게 없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도 우리의 최종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오늘이 지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첫 단추 제대로 깨어야 할 때 박근혜 정부도 성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당은 도울 건 도울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처럼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도움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마치 하면 된다는 아집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입니다. 시대착오적 오만과 독선의 일방 통행임을 지적하면서 당장 멈추시기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바란다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원한 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여야의 합의안, 즉 국회의 합의안을 수용하시겠다고 국민에게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부실한 정부에서 온전한 정부로 반전될 수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는 권력을 잡지 않으면 이념이나 정책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잡아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파워의 개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일찍이 정리했습니다. 파워를 끼고 여야가 투쟁할 수 있고 당내 주류 비주류가 싸울 수 있고 얼마나 쉽게 있을 수 있어요. 정치 행위의 기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또 하나의 정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관계의 조절, 통합,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또 한 면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 같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했듯이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측면하고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측면하고 이것은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존재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까지는 투쟁과 권력을 위한 행위가 요인이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48%진 사람 쪽을 다 안고 100%로 가는 그런 대통합의 자세가 기본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질타하고 욕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러면 정치가 언제 통합이 되겠습니까? 가장 힘을 가진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국회에서 해결하세요. 이건 법률의 문제 아닙니까? 내 뜻은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여당과 소통하세요. 그리고 국회하고 소통하시고 그 다음에 야당과 소통하세요. 지금부터 좀 소통하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꼭 성공해야만 됩니다. 행복하게 당부드립니다. 소통하십시오. 우선 측근과 소통하세요. 청와대 비서관들부터 우선 통제하세요. 그들이 나대는 것 좀 말리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쥐잡다 도끼 하려고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개변이 하나하나 다 안 되고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나는. 비대위원장. 그래서 지금부터 나도 비대위원장.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 자꾸 소탕으로 들리니까 좀 조심하세요.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비서들 소통하시고 그 다음에 합리와 소통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당과 소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야당과도 소통하십시오. 그래야만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기념에 남는 역사적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1시에 어제죠. 의총회를 수립하라고 지시까지 제가 했는데 보고드립니다. 그게 또 이렇게 상황에 뒤집혀가지고 좋은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브레이크를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브레이크가 너무 풀려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야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좀 우리가 협상을 해서 절충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정부는 통치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된 두 개 과의 문제입니다. 지난 정권, MB 정권 때에는 통일부라든지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야당이 통 크게 동의해줘서 정권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DJ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해양수산부 같은 것을 옵세되는 것을 살려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협조할 것은 톡톡히 협조한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래 창조파갖고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동의를 했습니다. 또 산업통상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처를 또 하나 만듭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동의를 했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돼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회부 부총리도 하나 같이 함께 해야 이게 균형감각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많은 의원들이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경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크게 협조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행정적 예산은 수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면서도 역시 그것도 동의했습니다. 이만하면 부처 통폐합과 부처를 증설시키는 것 모든 거 다 협조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에 관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공정성, 중립성 이것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두 개 까가 있습니다. 두 개 까를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까지 막아야 될 그런 현안이 있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을 갖는 겁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래창조부에 관련된 쟁점이 있는 것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회 전체 측면에서도 조정위원회 같은 특별 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어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제와 관련된 문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 민생과 관련된 모든 정부조치법은 오늘이라도 통과시키자고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과시킬 것을 확신하고 또 분리가 아닌 선처리 그리고 쟁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역대 이렇게 발목 안 잡는 정권이 어려졌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문제만 하더라도 자격 문제에서 볼 때 도덕성에서 문제에서 볼 때 여러 가지 4대 필수과목 하나하나 빠진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거나 정권의 출발을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고 보고서 채택을 했고 또 그것도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어제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의 출발을 위해서 정말 국민 모두가 또 우리 야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력이 높은 분들이 계신 우리 법사위에서도 크게 협조했습니다. 물론 부적격으로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동의해 준 거나 다름 아닌 이런 우리는 이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협조를 하고 정권의 출발을 위해서 독도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선처리하고 쟁점 있는 것은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무보고입니다. 김영록 사무 오늘 아침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하고 비대위원들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상가 번영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민 속으로 생활정치, 민생정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민원센터 이 기능을
일주일에 반드시 1, 2회씩 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찾아오는 분을 위해서 당사의 24시 민원센터를 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민주통합당의 24시 민원센터를 당사 전면 1층의 민원실에 앞으로 내일 개소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민원 처리는 정책 대안, 또 일반 집단 민원이라든지 개인 민원, 그리고 법률 상담까지 하고 또 입법 서비스까지 해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입법 서비스까지 해서 앞으로 인생 현장 또 민원 처리를 하는 우리 민주당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제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우선 이 24시 민원센터 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들 또 지역 이 손가락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저도 오늘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 위원장님하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일일 명예 센터장으로 매일 한 분씩 이렇게 초빙을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오실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 또 자치단체장 또 지역 민원이 있는 분들 함께 모시고 와서 지역 민원과 함께 비대위와 간담회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 콜센터도 지금 전화번호를 이미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 24시 민원센터 방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당사에서 24시 민원센터 편판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내일 1일 24시 민원센터장 1일 명예 비대위원장은 정세균 종로구의 정세균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자청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렇게 내일 함께 개소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매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7일날 정호준 의원님, 8일날 박홍근 의원님 이렇게 정했고 서울 지역과 함께 지방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좀 드려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따 공개 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정부조직법 협상 최근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에 사실상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다 작성했고요. 이게 합의서입니다. 이렇게 전체 합의서 내용이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 그 협상 전략상 합의서 내용은 공개는 하지 않고요. 그 중에 쟁점이 됐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언론인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죠. 네?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하시면서. 네, 이게 지난 일요일 날 실질적으로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요. 단 이 중에 마지막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허가 문제에 관해서 논쟁이 됐는데 아침에 이양구 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 그리고 박기춘 대표와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넷이 모여서 했는데 거기서 이양구 대표가 SO 인허가권에 대해서 방통위에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령 개정권을 넘길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건 곤란하다. 이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 기관인 것은 법령 재개정권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면 인허가권이 남는 것의 의미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박기준 대표께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방통위원회 역할 중에 일부는 미래부로 넘어가고 또 일부는
방통위에 남기 때문에 그것을 법안에서 업무 분장을 잘하고 법안 관할권을 가르자. 그리고 양쪽이 꼭 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부서가 합의하도록 하자. 이게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존치 이관 구분에 따른 법령의 재개정 사항은 각각의 내용별로 소관기관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관할할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하여 관장하도록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이게 밤 10시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양쪽 대표, 원내대표단이 10시 10분에 만나서 서명을 하기로 그렇게 장소까지 정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바로 직전인 한 10시경 남짓해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법령 개정권을 다 넘겨준 것으로 했던 게 약속의 전제인데 그게 안 들어가 있다. 그냥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법령 개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 문안에 이렇게 반영이 됐고 양쪽 실무자들이 다 정리를 해서 대표들한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문안 수정까지 마쳤는데 그때 와서 법령 개정권에 대해서 영 딴 말을 해서 그거 사실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다가 결국 법령 재개정권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그 시간대쯤에서 청와대 이정현 수석께서 국회에 새누리당에 왔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매우 유감이고요. 이게 다 합의가 됐다가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김기현 수석과 제가 만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양보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당이 또는 정부가 많이 양보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보는 이런 거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국민적 안전이 원자력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기구를 하자.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거는 전체로 보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주 비본질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 양보했다고 양보를 우리가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그건 빠뜨리고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완을 요청한 거고요. 진짜 핵심인 방송, 이런 통상, 이런 부분에서 방송은 정부 출범 직후에 3월 26일 날 저희가 정말 담대한 양보를 했습니다. 방송 안 된다고 그러다가 IPTV 부분에 있어서는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남긴 모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도 좋다. 두 번째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과에 있는 비보도, 상업성 PP, 이거는 이항무 대표가 우리한테 줄기차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걸 그대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아주 정말 저희가 낼 수 있는 최대한 담대한 양보를 협상 타결을 위해서 냈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일 연휴 협상 결렬이 되고 그리고서 그리고서 박기춘 대표께서 미래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를 우선 처리하자. 우리는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내놓을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내놓는 건데 그것을 제외한 모든 정부 조직 개편에 우리가 응하겠다. 이렇게 다시 양보를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논의했던 것에 요체는 또 뭐냐면 한 시간 반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인허가권은 우리한테 넘기고 정부 그 법령 개정권 그것만 남기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방송의 인허가권을 갖고 가는 전제 위에서 몇 가지 보완책을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인허가권 넘기는 건 우리는 원칙이고 전제이기 때문에 그거 넘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제 다시 결렬이 됐고요. 어쨌든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께서 인허가권을 다시 원안대로 가는 대신,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대신
방송 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 하나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제 저희가 그대로 거꾸로 한 제안입니다. 인허가권을 남겨둔 채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특별 법안 형태로 상반기 중에 만들자 그런 제안을 제가 했던 바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거꾸로 해서 오늘 아침에 제안하는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역시 머리는 우리가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는 최근에 이런 것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오늘 보도에 난 것까지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3월 정례조사에서 정부조직법 지연 책임에 대한 질문에 박 대통령 원안 고수 23.4%, 여당의 협상력 부재 31.0%, 야당의 발목 잡기 35.7%, 그래서 박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54.4%, 야당의 발목 잡기가 35.7% 이렇고요. 글로벌 리서치 4일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통령이 면담하자고까지가 대통령이 담화까지 했으므로 야당이 만나서 해결하라, 여야 만나서 해결하라 이런 의견에 86.4%로 만나서 빨리 해결하라는 응답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까지 일괄 처리해라 48.8%,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더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7%.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 의견은 야당과 여당이 만나서 국회의 권능을 살려서 합의 처리해라. 그리고 그 책임은 박 대통령이나 여당에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원칙과 같은 부분이어서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협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더 여유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 보고는 마치고요. 오늘 본회의 안건 처리 예상 안건은요. 첫 번째 안건으로는 새누리당 추천 몫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이학수 추천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안은 총 2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형법은 형법,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그리고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이거는 형법은 지난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그런 의정서와 협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이것은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은 군용 항공기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법안이고요. 경찰 직무집행법,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 과학기술인 공제법. 이런 것들은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 밖에 13건의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렇게 세 분 건이 이미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10시와 1시 30분에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올라올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건 내지 5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